20억 초과 아파트입니다. 자, 선택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평생 소유해도 될 만한 집인가? 두 번째, 신축이거나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입지, 대출, 절세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만한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체크하시고요. 최상급지로 에세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억 초과 아파트의 세팅 사례인데요. 바로 30억으로 갔는데 2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0억 아파트 원베일리 40평대가 평당 2억 원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강남 아파트 평당 2억 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면서 최종적으로 한 30억 내외의 아파트 혹은 그 초과하는 아파트로 안착을 하고 싶은 것이 또 최종적인 꿈이실 텐데, 매매가 30억의 아파트 전세가가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이어도 전세가는 5억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신축일 경우 한 15억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세가율 자체가 50% 내외에서 거래가 되겠죠. 근데 매매가가 30억이다. 전세가가 10억이고, 자, 그러면 자본금이 20억 필요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강남 재건축이 아닌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은 걸로 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을 10억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거주로 자본금이 20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매매가 30억의 아파트를 누가 받아주느냐라고 하시는데요. 매매가 30억의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가 20억, 25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인 매매가 30억의 아파트에 실거주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자본금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DSR 범위 내에서 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대출액 10억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매매가 30억의 아파트 100% 현금 매수하겠다 라고 한다면 100% 현금인 30억 원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매매가 30억 아파트, 전세가 10억이고 대출액,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들도 우리가 기존의 세팅 방법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생애 최초가 빠지겠죠. 물론 생애 최초 대출 자체에 매매가의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게 자기 자본이 적으신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인데 처음부터 30억 원, 20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로 접근하기 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제외를 했고요. 후순위 대출, 다양한 추가적인 대출들을 활용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억 초과하는 단지들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20억에서 50억, 60억, 80억까지 될 수도 있고요. 20억대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꿈꾸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성수, 한남,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반포나 잠원처럼 현재 상태에서 30억대 혹은 40억대의 신축 단지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20억대 아파트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최상위 급지의 상품으로 닫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송파구입니다. 잠실의 아파트들이 27억, 8억, 물론 대단지이기 때문에 로얄 단지와 그리고 비로얄 단지들 간의 그 매매가의 갭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서 20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레파는 서울의 안테나 아파트죠. 그리고 재건축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 5단지 인근에 있는 단지로서 향후에 이주 수요라든지 그리고 재건축 여부에 따라서 그 매매가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송파강동에서는 메가단지인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올파포 이런 단지들 20억대 구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20억대 초과되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상품과 입지와 교통이 우수합니다. 대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디파퍼는 아직 커뮤니티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약 4월경 예상이 되는데, 이런 서울 신축의 대단지 라면 평생 보유해도 또 편안하지 않을까, 거주로서도 자산으로서도 편안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포, 잠원의 재건축 단지와 그리고 신축 단지, 말해서 무엇합니까? 이런 단지들은 20억을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30억을 초과하는 그런 단지들이죠. 이 안에서 이제 재건축하는 소형 평형들이라면 20억대 내외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세팅 방법을 활용해서 갈아타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강남에서 신축단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클러스터이고요. 신축단지가 모여있는 만큼 가장 거래가 또 활발하기도 하고 상품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시세가 당연히 20억대를 초과하고 5구 기준으로도 20억을 훌쩍 넘는 그런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천지개벽존이고 교육과 환경과 상품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들이 없죠. 단점까지 없다면 이 매매가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매매가를 형성을 하겠죠. 자, 대치동입니다. 매매가가 눌려있는 느낌이 강했는데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수능 이후 11월부터 11, 12, 1, 2 매매 그리고 전세 2주 성수기를 앞두고 대치동의 매매와 전세가 겨울 방학학기 동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억에서 20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은 종잣돈으로 결국 강남에 입성하는 방법은 올바른 방향과 속도와 또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사고 갈아타고 도전해서 핵심지에 깃발을 꽂는 것, 집 여러 채를 사고 팔고 하면서 꼭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집 한 채로도 됩니다. 굿바잉, 굿체인지, 굿챌린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